안녕하십니까. 원래 제가 책을 또 소개해 드리려고 읽고 있다가 오늘 노벨 경제학상이 수상됐습니다. 2019년. 그래서 제가 책을 소개시켜 드리는 코너지만 오늘은 약간 사이길로 빠져나가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명인데요. 그 MIT 교수가 두 명, 하버드 교수가 한 명입니다. 압지히트 베너지라고 MIT 교수님이고요. 50대 후반에 마이클 크레머라고 하버드 교수님. 이분들은 제가 아주 잘 알진 않지만 제가 학생 때 저보다 한 5, 6년 위의 선배인데 와 저렇게 잘하는 경제학자가 있구나라는 소문이 파다했던 분들이고 제가 요분들 논문 중에 이분들이 이제 저랑 전공이 달라서 제가 완전히 알지 못하지만 제가 감명 깊게 읽은 논문들이 하나씩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고요. 에스더 디플로 교수는 여자 교수, 프랑스 출신 여자 교수인데 제가 잘은 모르는데 그 베너지 교수와 크레머 교수 중심으로 하고 디플로 교수 잠깐 언급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되게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뭐 아마 야 이런 걸로 봤나. 제 와이프는 항상 제가 설명해 주면 야 이렇게 노벨 경제학상은 별것도 아닌 아이디어에 주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고요. 또 이제 제가 하버드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베너지나 크레머에 대해서 그 공부 외적인 또 조금 말씀드리면 더 흥미롭지 않을까 했습니다. 어쨌든 특별 코너입니다. 책이 아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소개. 처음은 하버드 대학 교수인 마이클 크레머 교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그 제일 처음 학생 때 썼고 유명한 논문이 O-Ring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입니다. Economic Development는 경제 발전이죠. 경제 발전 쪽. 이분들은 빈곤 문제, 경제 발전 문제를 했기 때문에 경제 발전 쪽에 그 대가들이시고요. 여기서 특이한 거는 O-ring theory라는 O-ring. 도대체 O-ring이 경제학에서 무슨 단어인가? 저도 처음에 이 논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O-ring은 경제학 단어가 아니고요. 사실은 고무줄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그란 고무줄이나 비슷한데요. 그냥 일반 고무줄은 아니고 그 우주선에도 이런 고무줄로 만든 일종의 패킹이죠. 왜 이렇게 수도꼭지 같은데 이렇게 고무로 감싸갖고 수돗물이 밖으로 못 흘러나오게 하는 것처럼 우주선에도 되게 간단하지만 이렇게 연료가 흐르는 관에서 그 틈에서 연료가 흘러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고무줄로 감싼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그 우주선의 O-ring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1980년대에 스페이스 셔틀이라는 우주선이 있었는데 디스커버리호, 챌린저호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챌린저호라는 스페이스 셔틀이 1986년인가 발사하자마자 바로 폭발해버립니다. 특히 쇼킹했던 거는 처음으로 민간인을 태웠습니다. 즉 여러 가지 심사 과정을 거쳐서 제일 뭐라고 그럴까요? 선생님들 중에 미국의 모든 선생님들 중에 아이들을 우주에서 가르칠 그래서 스페이스 셔틀 챌린저호를 타고 우주로 가서 거기서 무중력 상태에서 막 실험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선생님을 한번 뽑아서 여자분이었는데 여기 태워서 올려보내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 선생님을 포함한 전 승무원이 폭발해서 죽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오링이라는 이 우주선의 고무 패킹, 즉 고무줄 같이 생긴 둥그런 고무 이런 감싸개가 그날 플로리다에서 이걸 발사하는데 플로리다 날씨로는 역사적으로 추운 날이었답니다. 그래서 보통은 고무줄이 이렇게 탄력이 있어서 잘 막아주는데 그날은 너무 추우니까 이 고무줄이 딱딱해져서 기름이 새 나오는 걸 막지 못했고 그 새 나온 기름에 불이 붙어서 폭파된 것이었다. 이것이 미국인들이 잘 아는 오링의 비극입니다. 마이클 크레머가 1992년에 박사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1980년대에 아마 고등학생 때나 중학생 때겠죠. 이
챌린저 폭파에 상당히 충격을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마이클 크레머가 하버드에서 공부하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옷과 한국 옷을 입어보면 사실은 큰 차이가 없어요. 따뜻한 거? 이탈리아 옷, 한국 옷 다 따뜻해요. 촉감?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활동할 때 편한가? 그런 것도 한국 옷도 충분히 편합니다. 다만 디자인에서 조금 뒤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뭐 그 활동성에서도 조금 불편하다. 그래서 10개의 기준이 있다면 한국 옷과 이탈리아 옷은 8개에서는 별 차이가 없고 한두 개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탈리아 옷이 100원이면 한국 옷은 80원, 70원 뭐 봐줘서 뭐 60원이냐? 아닙니다. 이탈리아 옷이 100원. 비싼 저기 막 돌체앤가바나 뭐 프라다 이런 거는 뭐 100만 원이라면 한국 옷은 당시에 뭐 10만 원도 안 되는 2만 원, 3만 원짜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품질 차이는 크지 않은데 가격 차이는 10배, 20배가 나는 이런 이유가 뭐냐? 즉 선진국 물건은 비싸고 후진국에서 만드는 물건은 별 차이 없는데도 싼 이유가 뭐냐? 라는 것을 경제 발전론을 하는 학자로서 당연히 관심을 가졌고요. 거기에서 이런 수식을 생각합니다. 어떤 물건의 가치는, 즉 옷이라면 따뜻함, 활동성, 디자인이 여태까지 경제학자들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가치다. 그러니까 A, B는 같은데 C만 좀 차이 나면 그 차이가 적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치라는 거는 A 곱하기 B 곱하기 C와 같은 형태일 수 있으니까, 즉 따뜻한 것도 좋고 똑같고 그 다음에 활동성도 똑같지만 디자인이 10배가 차이 나면 전체 가치는 10배가 차이 날 수밖에 없죠. 왜? 맨 마지막에 곱해주는 이 C가 하나는 10이고 하나는 1이면 전체 가치는 10이 10배 더 큰 거죠. A, B가 똑같다고 해도. 그래서 사람들의 가치를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로 생각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현상이 잘 이해 안 가던 것들이 이해가 된다. 이게 왜 오링이냐? 우주선을 만들었어요. 그 우주선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세계에서 최고예요. 그렇지만 그 별거 아닌 고무줄을 하나 잘못 만들어서 오링이라는 고무줄을 잘못 만들었더니 이 엄청나게 비싸고 엄청나게 첨단 기기가 실린 이 우주선 자체가 가치가 0이 되어버린 거죠. 왜? 발사와 동시에 그 고무줄이 잘못 작동해서 폭파돼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가치라는 거는 곱하기지 더하기가 아니다. 단순한 이런 아이디어에서 착안해서 많은 경제 영상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걸 하버드 학생 때 썼는데요. 보통 하버드에서 공부해서 박사 따려면 10년도 걸립니다. 다만 경제학은 조금 빨라서 5년 내지 6년이 걸리게 됩니다. 근데 마이클 크레머는 몇 년 했다냐? 사실 좀 1년 반 정도의 박사를 따고 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 그 머리 좋다는 다른 하버드생들이 다 5, 6년 걸리는데 혼자서 한 1년 반 만에 따는 거죠. 어떻게 땄냐? 사실 따지도 않았습니다. 얘가 일량이 너무 똑똑하니까요. 하버드 옆에 있는 학교가 MIT인데 MIT 교수들이 얘 그냥 우리 교수다오 라고 하버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교수들이 근데 마이클 크레머는 머리는 좋고 다 인정하는데 아직 논문을 못 썼어. 그랬더니 그냥 일단 MIT 교수를 시켜줄 테니까 MIT 교수 하면서 정식으로 교수는 아닌데 포닥 비슷하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줘서요. 너 교수 어차피 되니까 빨리빨리 가르치지 말고 그 논문 빨리 정리해서 박사 받아라 라고 해서 사실은 2, 3학년 한 1년을 MIT 교수 월급을 받으면서 그냥 논문을 마무리해서 하버드 박사학위를 받았다. 뭐 그러니 그 한 3, 4년 후에 제가 이제 하버드를 다녔는데 그때 뭐 야, 저런 천재가 있나라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수군수군 됐던 그런 천재적인 선배였는데 역시 노벨상을 받으셨더군요. 예. 그 마이클 크레머보다 좀 나이가 많습니다. 그 인도 캘커타 출생의 그 인도가 낳은 천재 경제학자고요.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았는데
저도 보니까 에릭 메스킨 교수님의 지도 학생이었는데 제 지도 교수님도 에릭 메스킨 교수님이셨거든요. 예, 그래서 같은 저는 참 지도 학생 중에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학생이지만 당연히 에릭 메스킨 교수님 본인도 2007년에 노벨상을 받으셨고 드디어 에릭 메스킨 교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또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에릭 메스킨 교수님의 선생님은 또 에로우 교수님이라고 케네스 에로우 교수님하고 노벨상을 또 받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 제자 제자의 제자까지 다 노벨상을 받은 그런 어떤 학풍인 것 같습니다. 이 베너지 교수의 논문이 여러 개 있는데 제가 좀 관심 있게 읽은 건 A Simple Model of Herding Behavior라는 논문이었습니다. 허딩이라는 거는 우르르 몰려다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소떼, 양떼들이 혼자 다니지 않고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다니죠. 새도 마찬가지. 근데 새는 허딩이라고 안 그러나요? 참.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동물들이 몰려다니는 허딩이라고 그러는데, 왜 또 경제학에 오링도 이상했는데 허딩은 뭐냐?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나 어디 아파트에 투자를 할 때 몰려다니면서 투자를 한다. 이제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이 A 또는 B 중에 하나에 투자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아무도 A가 맞는지 B가 맞는지 확신이 없는 상태라고 해봅시다. 근데 미리 알려드리면 이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99명은 B가 맞다고 생각하고 1명이 A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너 뭐가 맞아? 100명이 논의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B가 99% 맞구나. 그럼 사실 B가 맞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각자의 의견은 틀릴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B가 맞을 확률이 되게 높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B에 투자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투자하지 않고 상의도 하지 않고 한 명씩 투자한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근데 우연히도 운이 없는지 있는지 이 딱 한 명 A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번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1번으로 투자하면 2번 사람은 나는 B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A네. 그럼 어떡하지?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말고 뒤에 있는 98명이 다 B라고 생각하는 걸 모릅니다. 사람들이 서로 행동만 보기 때문에. 그러면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뭘 더 잘 알겠어. 저 사람 아무리 봐도 전문가 같은데 저 사람이 맞을 것 같아. 그래서 B라고 합니다. 그럼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B라고 생각했는데 앞에 두 사람이 다 A를 했잖아요. 야, 설마 A 두 사람이나 했는데 저게 맞겠지? 내가 맞겠냐? 또 A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 명이 하니까 네 번째 사람은 역시 또 A로 하죠. 그래서 99명이 B라고 생각한다는 건 아마 B가 맞을 텐데 한 명 한 명 투자할 때 순서를 잘못 정하면 잘못된 투자인 A에 사람들이 확 쏠려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된 곳에 왕창 다 투자를 했다가 다 함께 망하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이런 모델을 만든 것이 아비지트 베너지요. 네, 그래서 이런 논문을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오늘 읽고서는 좀 뭐라 그럴까요? 구글에서 아비지트 베너지를 좀 찾아보다가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수상자가 베너지와 마이클 크레머 말고 에스테르 듀플로라고 프랑스 여성 경제학자가 타서 지금 난리죠. 근데 이 베너지와 듀플로가 결혼을 했더라고요. 제가 베너지가 서양 여성분이랑 결혼했나? 잘 몰랐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베너지가 원래 인도 여성이랑 결혼했다가 2015년에 이혼하고 같은 대학 교수인 듀플로랑 결혼을 했다는 거죠. 4년 전에. 근데 또 어떻게 그 부부가 이번에 공동으로 노벨상을 탔습니다. 3명 중에 베너지와 듀플로는 부부 노벨 경제학상 수상인데요. 여기까지도 제가 좋았는데 좀 더 읽어보니까 이제 이거는 제가 구글에서 찾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왜냐면 저도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오늘 처음으로 읽어서 알았는데 듀플로라는 이 여성 경제학자가 학생일 때
MIT를 다녔는데 그 지도 교수가 배너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과 남자 선생님과 여제자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볼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반전 쇼킹이 좀 있는데요. 거기 그 구글에서 제가 검색한 바에 따르면 2015년에 결혼했는데 2012년에 아기를 낳답니다. 그럼 당시 2012년에 배너지는 어땠을까요? 부인이 있는 유부남인데 학교에서 자기 제자였다가 교수가 된 이 프랑스 여성 경제학자하고 잠자리를 같이 했겠죠. 그래서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그 뒷이야기는 제가 상상해도 정말 2012년에 애를 낳고 2015년에 이혼을 해서 다시 재혼을 했으니까 그 3년간 어땠을지 좀 마음이 이상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또 이렇게 그 공부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가끔 정말 이런 거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그런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학문적인 업적이 중요한 거겠죠. 학문적으로는 정말 뛰어난 분들이니까요. 그렇지만 이런 또 사생활적인 면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냥 또 이렇게 제가 뒤지다 발견했기에 같이 알려드립니다. 어쨌든 20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베너지 디플로 크레머 교수님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